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가볼까요? 자,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이제 정치가 뭐다, 국가가 뭐다, 민주주의가 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맨 앞에 이제 보시면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현상설을 얘기하고 넓은 의미로는 집단현상설을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국가현상설에 주목해 볼 거다 그랬었고요. 자, 그 국가현상설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통해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데이비드 이스턴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비드 이스턴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준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이나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 돈, 명예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정치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소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기능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 기출 확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집단 현상설에 해당되는 설명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집단 현상설과 국가 현상설이 있다 그랬는데 국가 현상설은 국가 권력과 딱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벗어난 다른 사회 집단에서의 정치 과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집단 현상설로 보시면 돼요. 1번은요. 국가의 업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대요. 자, 그리고 3번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을 임명했답니다. 이 통치 기능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대요.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이것도 국가의 일종의 이제 권력 행위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국가 이외의 공동체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넓은 의미의 정치로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랬을 때는 얘는 이제 집단 현상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찾아내는 공식처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가 권력 행사와 관련된 것은 국가 현상설. 나머지 집단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은 이제 집단 현상설로 그렇게 찾아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국가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영역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 집단이 바로 국가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3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국가의 의사결정권으로서요.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주권의 소재를 누구로 봅니까? 국민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n분의 1방에서 우리가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깥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독자적인 자주국가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할 수 있는 근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이다.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줄 딱 그어 놓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이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개념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유럽의 정치학의 전개에서 이 주권의 소재를 이 고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권에 대한 개념이 튀어나왔던 것은요. 근대 사회가 시작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세였다 그랬잖아요. 중세 때는 교회, 교황 이런 데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왕은 찌그러져 있었어요. 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막 부각됐을 때는 왕은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갈고 있었겠지. 언젠가는 내 손으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의 역학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뒤집으려고 칼을 갈고 시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군주주건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